자, 저희 토요일날 일단 제일 처음 배운 게 뭐였냐면 일반각 관련해서 위험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위의 제목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뭐 그런 문제 있잖아. 뭐 한 동경 세타랑 한 동경 5세타가 있는데 두 개가 뭐 일치하더라 혹은 뭐 대칭이더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희 교재에 보시 위에 정리가 싹 되어 있는데 그걸 외우시지 말고 제가 푼 것처럼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해 보시면 기본 메커니즘이 있어요. 보통 더하거나 뺄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말, 그러니까 좀 그림을 잘 그리시면 더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180이다, 혹은 뭐 뺐을 때 뭐 0도다, 그러니까 이런 할 말이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르신 다음에 할 말 더하기 360n 그렇게 풀라고 말씀드린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네요. 일반각은 뭐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이제 삼각비,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도 저희 베이직센에 한 페이지 복습을 시키는데 실제로 보다 요거를 좀 일반화시킨 게 삼각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약간 좌표에다가 옮겨가지고 뭐 좌표라든가 길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들 외우셨나요? 여기 써 있는 거. 사인 세타는요, 수능을 시작했어요. R분의 Y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제는 뭐다? 1, 4분면이 아니어도 뭐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4분면마다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형 중에서 약간 각도를 주는 문제. 각도를 주는 문제는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묘사하신 다음에 길이를 적당히 하나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삼각함수란 게 비율이라서 그러니까 닮음이랑 연결되는 건데 길이가 얼마든 간에 똑같이 나와요. 해보시면. 그래서 약간 좀 쉬운 걸로 제가 팁 하나 드린 거 쉬운 걸로 가보시면 좌표 만들 수 있고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부호. 이 부호가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분면마다 부호가 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외우실 때 뭐 얼사탕코라고 아마 책에 써 있고 한데 보통 제가 어릴 때도 피곤하면 서서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얼사탕코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올, 자, 싸, 탕코가 뭐냐면 각 4분면에서 양수인 것들을 쭉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지칭 안 된 것들을 음수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부호 관련 문제도 몇 개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 삼각 함수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12개를 외우시고 제가 아마 증명도 했는데 그냥 뭐 외워서 푸는 이제 간단히 문제라든가 몇 가지 관련 유형이 있어. 특히 이 2번식 이 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식 때문에 안 될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가능하더라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번에 한번 풀어보신 것 중에 서미도 채팅창으로 질문해줘. 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수문호 집에 가서 토요일날 늦게 와서 못 들은 거 있지? 들어봤어? 그래. 괜찮았어? 그래. 쿨하네. 자, 질문 좀 받을게요. 113쪽에 14번. 가겠습니다. 자, 113쪽에 14번 맞나요? 네. 자, 본이 틀린 거 나오면 같이 봐주세요.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자, 식은 딱 2개밖에 안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혹시 이를 이겨라, 이 조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여기서 국룰 중 하나가 이런 조건이 나와요. 왜 나오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 빙고. 자, 삼각함수의 부호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조건이 나오면요. 뒤도 보지 말고 위에 쓸게요. 사코탄. 이거 세 개의 부호인데 얼사탄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구나. 부호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뒤에 보시면 요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풀라는 문제야. 사실 이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고1 때 종종 나오고 하실 때 이거는 좀 많이 봤던 조건인데 자, 이런 식의 절대값 조건 있잖아. 하나 써드릴까요? 우리가 원래 이런 절대값을 좀 해결을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혹시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 아세요? 어쩌면 자,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 따로 써줄까? 첫 번째는 그냥 같을 수 있지.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요. 그냥 같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또는 뭐일 수 있게? 두 개가 부호 차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담백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식 한 개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버리는 거야. 두 가지 가능성으로. 혹은 있잖아. 두 번째 풀이. 혹시 절대값 푸는 법 중에 양쪽 식을 혹시 제곱하는 전략도 아세요? 우리 이거 고1 때 많이 쓰는데 절대값을 제곱하면요 하나 좋아지는 게 있어요. 혹시 절대값 제곱하면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 중 하나가 절대값 나오면 제곱을 하라고 해요. 그냥 해결되거든요. 즉 양쪽 식을 제곱하시면 어떻게 된다? 양쪽 다 절대값 돌리면서 이제 제곱이랑 제곱이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얘랑 같은 말이죠.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얘 푸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냥 첫 번째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단순하게 나왔으니까. 자, 요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식이 두 개라는 거야. 방금 특강이 말해봤잖아. 원래 절대값 식이 하나가 아닌 데가 많아요.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그냥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요. 이렇게 두 개가 부호 차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고를 수 있는 거 알아? 저것 때문에.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 2번 문제는 요 조건 때문에 2번이 맞아요. 이렇게 바꿔서 풀라는 문제 이렇게. 자, 요런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것까지 구해야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또 대입해볼까요, 그냥? 자, 요거 한번 이거 대입해볼게요. 자, 왼쪽에 사인 자리에 마이너스 코사인 대입 가능하지. 자, 여기 쓸게요. 한번 도와줄래? 대입하시면 요 자리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센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시간에 암기했는데 탄젠트랑 같은 말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런데 방금 요런 관계라면서 역시 요 자리에 대입하시면 여기 혹시 뭐 나올 줄 아세요? 마이너스 이것까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네요. 좀 뭔가 정리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나. 이거를 더 정리하는 건 저희가 배운 게 없어요. 사실 이거는 더 이상 뭐 우리가 배운 거로 정리가 안 되고 이 문제의 마무리는요. 사실 이 시간 하나 나왔잖아. 자, 실제로 저는 코사인을 구해서 끝낼 거예요. 코사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별표 친 이 형질 있지. 자, 이 식은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식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 사인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시면 암산해볼까? 코사인 제곱 되는 거지. 두 개 더하시면 이 코사인 제곱이 얼마예요? 1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이 자리가 코사인 제곱 자리네. 그러면 끝났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노력한 겁니다. 뭔가 좀 막
성질 같은 거 막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노는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다시 제가 일단은요 어떻게 풀었냐면 첫 번째 문장 세타가 몇 사분면이다. 보통 여기서 국룰입니다. 삼각함수 부호주겠다는 거예요. 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사실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담백하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써본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이 조건 때문에 2번이 맞다는 거야. 1번은 이러면 부호가 똑같은 거잖아.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이런 문제겠죠. 2번이 맞고. 그리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취한 거는 그러니까 데이트한 겁니다. 할 게 없길래. 데이트했더니 여기서 막혔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 이식. 다시 한번 짚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있는 거야. 이식은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연립을 한 건데 이 식은 원래 있던 식이고 이 식은 내가 알아온 식이라가 연립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두 개 섞은 거니까. 연립했더니 코사인 제곱이 나오더라고요. 끝이 납니다. 흐름 한번 체크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 성질 고작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정말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받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좀 하는 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예요. 비슷해요. 좀 하다 보면 매번 뭐 제곱 같은 거 하고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보통 합이라던가 차가 나오면 제곱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저 성질 때문에 제곱하면 좋아져요. 갑자기. 그런 거. 자, 또! 자, 우리 이제 이 책 한 중반부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2학년 성적이 지금 딱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힘들겠지만 소미 112쪽에 33번 갈게. 소미 보고 있지? 자, 가겠습니다. 자, 앞장에 13번입니다. 틀린 친구 같이 봐주세요. 자, 소미는 온라인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주도하에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탄젠트를 구해라. 그런 문제고요. 맨 뒤에 보시면 역시나 요게 이제 4사분면. 요게 4사분면이라는 기호죠. 보통 이렇게 기호로 많이 줍니다. 4사분면이며 자, 체크부터 할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얼사탄토.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할까요? 그냥 저는 통분할게요. 소미야, 저는 통분하겠습니다. 실제로 통분 많이 써요. 이게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통분 많이 씁니다. 두 개 한번 통분해 보시면요. 저는 간단하게 사인을 S라고 쓸게요. S. 자, 약간 귀찮으니까 S라고 쓰겠습니다. 위에다가 써보시면요. 사인 지워지면서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2라고. 그리고 자, 분모 자리가 이게 합차거든요. 1 빼기 사인 제곱분의 2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소미야, 묻고 싶은 내용인데 혹시 이거랑 같은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자, 1 빼기 사인 제곱 이거 아까 별표 친 그거 변형식인데 말이 나옵니다. 1 빼기 사인 제곱은 같은 말이 코사인 제곱이에요.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 이양한 식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게 오른쪽에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쪽을 역수를 취하고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자, 중3 때 배운 대로 제곱 풀 수 있죠. 한쪽에 뿔마루트 붙이면 되는데 선택의 순간 4사분면입니다. 플러스로 갈게요. 소미 혹시 그 다음은 할 수 있지 않겠니? 자, 코사인 나오면 사인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또 역시나 별표친 그 식이 오면 되거든요. 또 사인 나오면 탄젠트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소미야 그 피드백 좀 해줄래? 할 수 있겠어 이제? 자, 제가 보기 이 문제 포인트는 요 빨간 색깔이야. 1 빼기 사인 제곱이 얘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거 많이 쓰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표 친 그 식은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경험을 하세요. 경험치를 쌓으세요. 그 친구는 시험 문제요. 스무 다음 장에 그 18, 19를 모아드릴까요? 거기는 뭐 안 푼 거야, 못 푼 거야, 뭐야? 다 못 푼 거야? 아직 시간 부족인 거야? 그럼 푼 거지? 맞아, 풀어보쇼. 아시겠죠? 자, 또! 혹시 아이가 질문할 거 없어요? 3번이요. 3번. 자, 3번은 예상 질문입니다. 자, 앞장에 3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자, 한번 읽어볼 건데, 약간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그런 작업을 하라는 문제긴 해. 그럼 제가 요거 설명을 할 건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화질은 안 좋지만. 그리고 이제 매번 그렇듯 그림을 보시되 왼쪽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하나가 있고요. 이 원 안에, 자, 요거 원의 방정식 배웠어, 고1 때. 자, 오랜만에 복습. 혹시 이거 알나? 중심 얼마? 반지름 얼마지? 그렇죠. 사실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고, 혹시 여러분들 내접하고 밑줄 그어볼래?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내접하고의 뜻이 뭐냐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헐렁하지 않고. 그리고 자, 내접하는 조건은요,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약간 대칭성. 약간 좌우가 대칭, 이런 대칭 같은 게 좀 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사실 내접한다는 건 대칭 같은 게 좀 예쁜 상태라는 거야. 꽉 차 있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자, 원점과 점 D를 지나는 동경 OD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까지 끊고 혹시 세타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위치는? 혹시 그럼 세타가 그 문장에 있고 여기인 거는 파악되세요? 다시 동경 OD, 여기 동경 OD, 여기랑 자 항상 보통 별명수 시초가 여기면 시초, 여기가 이루는 각 여기입니다. 세타.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 목적지가 어디라고? 점 C. 이 점 C의 y 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맞나? 자, 저의 전략은요. 가이드 할게요. 방금 제가 대칭 말하고 했지.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 점 C 말고 점 D에 있는 y 값을 구하는 것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얘 y 값이 4라고 치면요. 얘 얼마나 쓰면 돼요? 그렇게 할 거라는 전략을 세울게요. 저는 밑에 말고 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로 가냐면 여기도 만만하거든요.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선 그어보시면 중3 문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선 딱 그은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요. 현재 자,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 혹시 요 길이가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1이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요 y 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y 값을요 다르게 보자면 요 길이인 거 아세요? 요 길이가 꼭 y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y 좌표를 네모라고 두고 길이로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복습했는데 요렇게 세 개 있잖아. 요 각도, 요거 세 개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삼각비 하나 뭐 있어요? 사인 하나가 있네. 사인 세타를요 그림으로 하시면 뭐분의 뭐예요? 이렇게 되면서 네모 자리가 나와요. 네모 자리가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렇게 할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가 사인 세타란 말은 여기에 있는 y 값이 사인 세타라고 보면 되는 거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y 값이 뭘까요? 혹시 보기에 있나요?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제가 한 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중상스럽게 푼 건데 다시 이 문제는요. 마지막에 있는 게 점 C의 y 값을 구하래.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제 점 C로 안 간 게 일단 세타가 여기 위에 있단 말이야. 저 밑에는 지금 뭐 사실 할 수 있긴 해요. 하려고 치면. 근데 이제 세타가 위에 있어가지고 그럼 점 C 말고 점 D를 구하는 거는 어떨까? 내접한다는 상태가 좀 이제 보장해 주는 거야. 대칭일 거니까. 저는 점 D로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상황 이해하시면 이 빗변의 길이는 알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거든요.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1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저기에 있는 y 값을 구하러 왔는데 여기에 있는 y 값이 보기에 따라 이 길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길이를 좌표를 길이로 이런 왔다 갔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길이로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인이고요. 식 세워보시나 네모가 사인 세타구나. 그래서 y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y 값은 반대로 쓰면 되겠죠. 대칭입니다. 또! 자, 질문 해주세요. 자, 승우야 또 질문할 거 없어? 아까 안 푼 거는 다시 풀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그 근계수 여기도 근계수랑도 궁합이 괜찮긴 해요. 왜 근계수가 합곱이 나오는 상황인데 계속 말하는 대로 이제 합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제곱을 하면 또 좋아져가지고 근계수랑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뻐요. 자, 승우 질문 해볼래? 10번? 10번은 뭐지? 10번은 그냥 방금 제가 13번 설명했잖아요. 잠깐 보셨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냥 해봐라 그런 계산문 5개거든요. 보시면 5개 중에 이제 뭐 아닌 게 있나 봐. 혹시 뭐 특별히 뭐 궁금한 번호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상태야? 근데 그거는 별로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은데? 다 치는 건가? 자, 10번 문제는 우리 앞에 계산 문제 5개가 뭐 하는 거야? 앞에 다 저런 거 나왔잖아요, 계산 문제. 자, 방금 말한 뭐 통분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시면 쓰는 전략 몇 개가 있어요, 통분. 그리고 또 탄젠트는요, 웬만하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바꿉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탄젠트를 웬만하면 그냥 안 둬요. 왜 탄젠트 성질을 별로 배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탄젠트를 웬만하면 코사인분의 사인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별표 친 그 성질.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 많이 쓰는데, 걔를 이항한 변형식도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다. 그럼 변형식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변형식 이런 것들은 다 나올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 소미야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자, 물어보세요. 자, 이제 얼른 얼굴 봅시다. 온라인 싫어? 없어요? 네. 잠깐만 대기해줘. 자, 혜리는 질문할 거 더 없어요? 조용한데? 다른 데 생각보다 왜 없지? 근데 이게 내 문제야. 내가 너무 생각보다 가끔은 근데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요.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자, 민규야 나 또 질문해봐. 혹시 푼 것 중 잘 안 되는 거 물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혹시 아연이는 더 질문할 거 없어요? 자, 다들 괜찮은 거면 승우도 그거 한번 해보고 안 되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그걸 했었는데 안 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죄송한데 1분 뒤에 출발할게요. 오늘은 1시간 20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각함수가 꽤 많이 왔어요. 이제 1단원이 제일 많고 2단원이 약간 이제 1단원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꽤 많이 왔고 일단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준비물들은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도법,
일반값 이런 것들과 이제 부호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요거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민이는 아까 보내드린 링크에서 다운받은 거 준비해주세요.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건데 약간 두꺼운 이유가 있어. 삼각함수가 세 종류야. 그래서 조금 두꺼운데 일단 오늘은 미리 말할게. 사인, 코사인 두 개까지 할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많은데요. 근데 미리 스포하자면 사인, 코사인이 좀 둘이가 뭐랄까 좀 친척 관계라 좀 비슷해요. 근데 탄젠트는 혼자 달라서 좀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숙제는요, 또 미리 말하자면 그 기본 또 넘겨보면 똑같은 페이지 나와요. 그 매번 그 페이지 똑같이 나와. 기본형, 표준형. 제가 한번 계산만 좀 드릴까요? 계산만 드려볼 테니까 그래프 많이 그려보시고요. 분석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받았으면 자, 여기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일단 밑에 보시면 이제 사인 함수부터 할 건데 그 위에 한 가지 뭘 이해하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여러분 그동안 못 본 새로운 성질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성질. 근데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설명할 걸 이해할 겁니다. 자, 필기해봐. 자, 위에 써볼게요. 자, 이 삼각함수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성질 하나가 있어요. 주기라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해리는 지난번에 한번 어떤 문제 풀 때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자, 필기해봐. 일단 주기 함수라 부르고 주기성 이런 말을 쓰는데 성질, 주기성 성질인데 이게 뭔데요? 수업 준비를 할 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주기란 게 있나?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주기란 게 이런 느낌이다. 부터 가볼게. 첫 번째입니다. 주기가 뭐냐면요. 혹시 1년을요. 민규야. 구분을 혹시 할 수 있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분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사실 1년이란 거를 전체를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맞나?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요. 혹은 또 자, 보기에 따라서 이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1월, 2월로 구분하시면 12개월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시 아니면 또 있을까? 이런 구분? 힌트 하나 줘? 혹시 일주일, 2주일로 구분하면요. 혹시 1년이 몇 주인 줄 아세요? 상식인데. 뭐요? 50? 365 나누기 7 하시면 대충 이게 한 52 정도 나오죠. 한 52주. 네. 써드릴까요? 자, 제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어쩌면 제가 찾다가 우리 주변에 주기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 같은 거긴 해요. 주기라는 게. 하나 더 읽을까? 어쩌면 제일 잘게 쪼개자면 365일. 자, 제가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주변에 있는 사물로 한번 비교해 본 거야. 어쩌면 이런 성질이 앞으로 주기라는 느낌의 성질이야.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다? 약간 즉 일정한 간격으로 좀 뭐랄까? 반복되는 그런 성질? 뭔가 반복되는 그런 성질을 앞으로 주기성이라 부를 거야. 주기성. 자, 요런 걸 저희가 앞으로 어쩌면 주기성, 주기라고 하자는 거예요. 주기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제가 또 밑에 제가 먼저 필기한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뭐 준비한 김에 써드릴게요. 다시 위에 필기한 거를 한 번 더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1년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반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계절로 보시면
1년을 4등분 하겠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그러니까 이 반복된다는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 물론 요즘에 약간 여담인데 뭐 점점 이제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또 12개월로 하실 거면 이거를 더 잘게 분리하면 12조각이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이런 느낌이다 라고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쩌라고요? 자, 끊고.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삼각함수 세 종류는요, 전부 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반복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미 있잖아. 너네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자, 왜 그런 줄 알아? 자,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삼각함수라는 게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 중3 때 사인 60 배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을 배우면서 60도랑 같은 동경의 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20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볼까? 뭐지? 780도. 어쩌면 사인, 코사인 애들도 이런 성질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반복되는 뭐 어떤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뭔가 일맥상통한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먼저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어, 어렴풋이. 이 다 같잖아요. 그려보시면. 지금 요 세 개가 다 같은 동경이라서 실제로 다 사인 똑같습니다. 찍어보시면. 자, 그렇구나. 그리고 자, 이제 수학적인 표현과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고 내려갈게요. 일단 이 성질을 먼저 아셔야 밑에 필기할 내용 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직은 제가 삼각함수를 그리지 않고 이제는 함수니까 좌표로 가서 실제로 이런 그림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앞으로 주기 함수입니다. 이런 느낌이. 자, 예를 들어서 자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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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하나 더 볼게요. 뾰족, 뾰족, 뾰족. 네. 제가 지금 그린 게 뭐냐면 일종의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요게 끝이 아니라 왼쪽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그런 걸 하나 딱 그려볼 겁니다. 이게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고1 때 배운 함수의 뜻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함수인데 제가 편의상 fx라고 줄게요. 앞으로 이런 함수가 이름이 주기함수예요. 실제로 혹시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약간 반복되는 이런 함수가 앞으로 주기함수라는 어떤 일단 롤 모델 하나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자, 여기 사이사이에 숫자를 좀 쓸까요? 제가 간격을 1로 잡을게요. 3, 4, 5, 6, 7, 8. 그리고 저의 질문이 뭐냐면 너네한테 이제 이런 질문 해볼까? 아까 이거랑 좀 같은 질문인데 자, 얘가 지금 민규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 네.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겠네. x가 얼마마다 반복되나요? 얼마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반복되면 아까 우리가 1년이라고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1년이라는 것도 4계절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보기에 따라서 뭐 52주 너도 볼 수 있고 사실 약간 보기에 따라서 그 반복이라는 것도 약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 소리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색깔펜 3개밖에 없어 3개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 보여? 혹시 그럼 빨간 색깔은요, 요거 지금 어차피 이게 현재 반복된다고 볼 수 있나?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수가 맞아? 저는 지금 빨간색을 보니까 저게 반복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럼 자, 빨간색을 본 친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자, 이게 0부터 2까지지. 혜린아, 여기 사이에 있는 간격이 얼마야? 그러면 이 질문의 답변을 2마다 반복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이거는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긴 해요. 혹시 알아나? 2S며 이 똑같은 그림을 꼭 2라고만 해야 되나? 사실 이거 보기에 따라 뭐만큼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 맞아요.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파란 색깔을 봤는데요 하는 친구 없나? 사실 보기에 따라 파란색을 하나로 보시면요 얘는 4마다 반복되는 것도 맞잖아요. 다시 마치 1년을요 저는 계절로 봤는데요 그럼 그 친구는 4계절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저는 1년을요 12개월로 봤는데요 그럼 그 친구는 12개월마다 반복되는 거야. 어쨌든 반복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 내가 뭐에 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 가능합니다. 써드릴까요? 4마다 반복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 더 해볼까? 혹시 우리 승우야 다르게 볼 수는 없나? 자, 여러분 이건 돼야 안 돼. 3마다 반복돼요. 잘 봐. 이게 모든 게 다 되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3마다 반복? 이거는 아마 해보시면 절대로 불가능할 거야.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3마다니까 간격 3칸 정도만 한번 딱 대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까지가 3이죠. 자, 혹시 이 초록 색깔이 왼쪽에 그대로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란 거는 그게 똑같이 있어야 돼. 민결아, 이 초록 색깔이 왼쪽에 그대로 있니? 아니. 그럼 초록색은요,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끝나야 돼. 근데 여기 왼쪽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3은 말이 안 돼요. 3마다는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자, 말 나온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사실 보기에 따라 6마다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해요. 아마 느낌 오시죠? 사실은 이제 2, 4, 6, 8 약간 이렇게 2의 배수 정도는 가능한 문제인데 나머지는 그 규칙이 없습니다. 6으로 보실 친구는 약간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요 초록 색깔을 보시면 이거는 반복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 그 다음에도 또 그게 나와 초록 색깔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해돼? 자, 일단 반복에 관한 느낌을 드린 겁니다. 밑에 삼각함수도 이런 성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언급하는, 미리 언급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일단은 기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앞으로 저희가 2마다 반복이다 요걸 의미하는 기호 하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이런 기호가 나오니까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그냥 써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기호 같은 걸 종종 보실 거야. 다시 자, fx랑 fx 플러스 2가 똑같아요. 요런 기호. 혹시 요게 이 말이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다시 쌤 왜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얼마 전에 특강 시간에도 이 내용 배웠는데 이 방정식을요. 어제 방정식이거든. 함수 두 개로 보시면요. 이런 함수예요. 그리고 자, 저희 이거 분석할 줄 알잖아. 혹시 이거 분석하시면 아연아 fx를 어떻게 해야 이식 나와요? 이거 다들 할 줄 아시죠? 왼쪽으로 두 칸. 그럼 자, 이 말을 이해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다? fx를 왼쪽으로 두 칸 가도 g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이 말이 수학적으로. 다시 얘를요, 이 통째로를 왼쪽으로 두 칸 옮기면 얘가 나와요. 상상해봐. 두 칸 올리면 얘가 똑같이 나와. 2마다 반복되니까 옮겨도 티가 안 나는 거야. 두 칸 옮기면. 자, 앞으로 요 기호가 나오면 거꾸로 해석만 해야 돼. 이게 2마다 반복되는구나.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조금 얘는요, 뭐 보기에 따라서 4마다 반복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나 더. 6마다 반복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호가 나오면 f가 주기함수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가 2마다, 4마다, 6마다 저거마다 반복되는 그런 함수라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이미지가. 그리고 진짜 찐막으로 자 주기.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파츠 하나가 주기라는 파츠가 주기. 자, 주기가 얼마냐 물으면요. 자,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했잖아. 근데 주기는요 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걸 저희가 보통 주기라고 해요. 이 반복되는 것 중에 앞으로 주기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반복되는 것 중에 가장 짧은 단위를 주기라고 해요. 즉 이 함수의 주기는 2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는 좀 주기는 아니야. 왜? 더 짧은 게 2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짧은 거 써드릴게요. 가장 짧은 어쩌면 짧은 간격을 저희가 앞으로 주기라고 할 거예요. 가장 짧은 간격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뭐 좀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울 세 가지 함수가 다 이 주기성, 주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주기성 이해해 보시고 내려가서 쉬는 시간 전에 50분이네 벌써. 쉬는 시간 전에 요거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리고 사실 그 다음은 또 똑같아요. 표준형 이런 거는 또 우리 배우기를 하면 되는데 항상 그놈의 기본형이 문제야. 기본형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까먹더라도 다시 기본형만 암기하면 되는 상태를 만들어놔. 아시겠죠? 출발! 자, 사인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사인 함수가 뭔지 필기를 예쁘게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기본형입니다. 사인 함수는 기본형이 뭘까요? 자, 일단은요, 요 설명을 제가 좀 할 건데 저희 교재랑은 조금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할까 해.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교재 보통 책에 나오는 기본형은 저희가 조금 그렇게 외우면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갈게요. 자, 외우세요. 지금부터. 당연히 사인 함수니까 사인 쓰겠죠. 그리고 자, 이 친구가 하나 재밌는 게 기본형의 문자가 A, B 두 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 기본형의 문자가 A, B 두 개 들어갑니다. 우리 그동안은요 항상 기본형 문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필기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로그 함수 이 문자 하나였잖아요. 요 자리 하나. 지수 함수 문자 하나였죠. 작년도에 유리함수 하나 있었구나. 무리함수가 두 개였네. 제가 무리함수 할 때 두 개 있었구나. 한번 해본 적 있네. 그런 느낌의 두 개입니다. 즉 그 두 개가 바뀌면서 어떤 모양 같은 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바로 내려가서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기까지 암기하시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그래프만 그리면 그 다음에 뭐 정리형 취향을 보고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출발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프. 그리고 지금 하나 좀 세팅할게요. 지금 설명하는 A, B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가 기준입니다. 다들 느낌 와? 이걸 이미 아는 거잖아. 혹시 이 자리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면요, 혜린아, 무슨 일이 생각해보면 돼? 음수일 때는. 우리 이동 중에 무슨 이동? 음수는 대칭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기하는 건 전부 양수 기준이야. 아시겠죠? 양수일 때 첫 번째입니다. 바로 모양 갈게요. 자,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주기성이라는 거야. 쳐보세요. 아까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위에서 이게 이제 주기함수거든요. 얘도 이런 느낌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필기할 때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 다 이렇게 쓸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할 건데 제가 여기에 쓰는 모양은요, 어쩌면 한번 써드릴까? 딱 한 주기만. 자, 한 주기라는 말은 아까 여기 아까 주기였지. 제일 짧은 반복이 이거잖아.
제가 여기다가 한 주기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수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지. 제가 맨 앞에 있는 한 주기만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모양입니다. 자, 외우세요. 이런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 모양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수학자들이 여기다가 x에다가 쭉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꼭대기 찍고 내려갔다가 찍고 이렇게 약간 이런 물결 모양으로. 실제로 약간 아마 그 과학 시간에 뭐 파동 같은 거 할 때 가끔 이런 게 사인 함수 그래프입니다. 모양 체크. 자 다시 승우야, 요거 하나만 있다고? 이게 지금 무수히 많다고요. 자, 이거는 그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수히 많다고 양쪽으로 촥 가는 중이에요. 하나만 그릴 거야. 실제로 숙제할 때 있잖아. 그래부터 한 주기만 그리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풀 때는 다 우리 하나만 그리세요. 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주기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어쩌면 이 모양을 좀 묘사하는 과정이 등장해요. 이 모양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파츠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할게요. 자, 어쩌면 제가, 편의상 그냥 시작하는 점, 시작점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작년도 역시 그 무리함수 출발점 기억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하나 정해줄 건데, 여기 맨 앞에 그럼 점 하나 있잖아요. 이걸 편의상 그냥 제가 시작하는 점, 시작점에 부를게요. 그냥 시작점. 그리고 자, 시작하는 점이니까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겠죠. 맨 앞에 거니까. 그리고 자, x에 0 대입하시면 그때 y값 물결은 얼마게? 여기가 0이면요. 사인 0 얼마죠? 여기 사인 0 얼마예요? 0이잖아. 그래서 맨 앞에 시작하는 점이 0,0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츠 두 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3번이라고 쓰고 별표 하실게요. 자, 위에 제가 주기라는 거를 잠깐 소개하고 주기. 그럼 이제 이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주기 함수예요. 주기 함수는요, 반복되는 가장 짧은 간격이 있을 거야. 얼마마다 반복되는지. 자, 이 주기 구하는 공식을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기는요, 일단 포지션부터. x 앞에 요 개수 있죠. 요 자리 역할이 주기입니다. 저 자리가 뭐냐에 따라 주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주기 구하는 공식은요, 2파이. 혹시 요 2파이가 뭔지 알아? 이해부터 해볼까? 2파이 같은 말이 뭐예요? 360이지. 제가 그 표현할 때 우리 지구 0부터 360이 2파이잖아. 어쩌면 기준이 일단 2파이야. 써줄까? 이 주기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뭐든 간에 원래는 기준이 2파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숫자가 1이 아닐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분모 자리에 필기할게요. 이건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b. 자, 요렇게 하시면요, 주기가 됩니다. 자, 주기가 됩니다. 자, 필기 다 해놓고 제가 바로 오른쪽에다가 하나를 예시 바로 들어볼게요. 한번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다시 주기라는 게 이때 공식이야. 요거 쓰면 주기가 나와요. 나오고자 한번 상상해볼까? 그럼 혹시 아연아, b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어떻게 되지? 여기가 커지면 주기가 짧아져요. 그리고 다시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기는요, 어차피 여기 사이에 간격이 주기였잖아. 요 한 주기 사이 간격이 주기인데, 그럼 자, 혜린아, 주기가 짧아지면요, 이 물결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 써드릴까? 주기가 짧아지면 그래프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기? 자, 이거 어때요? 그래프가 좀 촘촘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한 바퀴가 빨리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얘네들이 다 저 그래프를 묘사하는 파츠들이야. 그러니까 이 물결 모양 파동이 사이넌스 그래프인데 주기라는 거 역할이 이 가로, 간격이야. 사실 주기가 짧다는 건 뭐야? 이게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자, 하나 그려볼래? 주기가 커진다는 말은 그럼 혹시 예린아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한 바퀴가 느리게 돌아가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주기란 말 느껴봐. 주기는 이런 느낌을 말해요. 자, 주기는요, 위에서 말한 거 같잖아요. 이 간격을 말해요. 이 사이 간격을. 주기가 짧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게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요. 한 바퀴가 빨리빨리 촘촘하게. 주기가 커지면 이게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B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니까 그래프가 점점 촘촘해지는 거야. 자, 이해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어서 네 번째. 자, 색깔 바꾸고 얘도 별표입니다. 파란색으로 칠게요. 얘는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그 단어입니다.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요, 느낌 오시죠? 요 자리 역할이에요. 저 앞에 있는 친구가 뭐냐에 따라 최대랑 최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절대값 A.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음수인 경우는 양수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이고요. 그리고 자, 다들 아시죠? 위에 그래프에서 최대랑 최소는 여기를 말하잖아. 그럼 상상해볼래 또 한번? 혹시 여기 A 값이 점점점 커지면요, 아연아,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요? 그럼 최대랑 최소 이게 커지면요, 얘네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지. 어쩌면 요 자리 역할이 요 파동의 위아래를 결정해줘요. 폭이라고 폭. 그럼 자, 왼쪽과 비슷하게 필기해볼까? 그럼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A라는 게 계속 커지면요, 혜리랑 이 그래프 어떤 모양일까? 파도가 이렇게 더 출렁출렁하게 돼요.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이미지를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는 조금 좀 복잡하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단편적이지 않고 복잡한데. 자, A가 작아지면요, 무슨 그림이에요? 최대랑 최소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거랑 주기는 똑같은데, 주기는 똑같게 할게요. 주기는 똑같은데, 아까 느낌 와? 이 폭이라고 했나? 이 폭이 좀 줄어들어요. 자, 정리하자면, 요 네 개를 체크하면 그래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자, 지금 일단은요, 약간 주입식인데, 그냥 외우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는 뒤에서 나머지 것들도 비슷해요. 한 번만 잘해놓으면 또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기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딱 한 주기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무한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요, 저게 양쪽으로.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파츠가 두 개입니다. 작년도에 그 저랑에서 모리함수 두 개라고 했었는데, 얘도 여기 A라는 파츠, B라는 파츠 두 개인데요. 각각의 포지션을 이해하셔야 돼요. 맨 앞에 시작점은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입니다. 맨 요점. 요점은 이제 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주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친구가 남자가 돼요. 주기는 그 말한 대로 이런 간격을 말하는 거라, 주기가 커진다는 말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한 주에 늦게 와요. 한 주기가. 주기가 짧아진단 말은 빨리 와요. 빨리 온다는 거야. 그리고 자,
4번. 자, 요 친구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요 두 개를 말해요. 하나 더 필기해줘. 그러니까 여기 요 친구 y값 있잖아. 이게 지금 요거야, 절대값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y값 있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절대값의 음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최대랑 최소인데 그래프에서는 위아래를 결정해요.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즉 이게 이제 커지면 이게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위아래가. 여기가 작아지면 이게 좀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5번 쓸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여기 그릴까? 지울까 했는데 그냥 여기 좀 공간이 여기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하나 예시를 그냥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 장에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y는 2 sin 4x. 자, 요렇게 이제 시간 하나 주고 또 다 물어봐요. 최대값 얼마냐, 최고 얼마냐, 준비 다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쭉 먼저 구해 보실래요? 먼저 하셔야 될 게 시작점 체크. 일단 모양은 둘 다 양수니까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제 하실 게 시작점 몇 콤마 몇 시작인지 체크하시고요. 주기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랑 최소 구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점 체크할게요. 시작점은요 어렵지 않고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돼요. 맨 앞에 어디냐는 거야. 근데 사인이니까 0,0 지나겠죠. 시작점. 자, 그 다음에 주기. 주기는 자, 이 친구 역할입니다. 자, 이 친구.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어쩌면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바퀴라는 것도 주기야. 한 바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 한 바퀴가 어떤 주기야. 지금 보니까 주기인데, 근데 여기가 4인 경우는 그동안 알고 있던 한 바퀴가 아니라 나누기 4. 즉 저기가 커지면 주기가 짧아져요. 기본적으로. 반대로 여기가 작아지면 주기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자, 너네가 원래 알던 한 바퀴는요 요 자리가 1일 땐 거야. 그쵸? 여기가 1이면 그냥 sin x 내가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2파이가 기준이야. 저기가 1이 아닌 데가 많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나누기 4. 계산하시면 주기가 얼마다? 2분의 파입니다. 한 바퀴가 90도예요. 굉장히 빠르죠. 실제로 제가 잘 모르지만 저기 행성 중에서 우리도 이제 뭐 1년이 있잖아. 자전 공도 그런 말. 어떤 거는 엄청 빠른 것도 있대요. 자전이 엄청 빨라요. 하루가 막 되게 짧은 거야. 그런 행성은 주기가 우리가 달라요. 하루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막 12시간. 어차피 24시간 그 말은 주기예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말들인 거야. 그리고 자, 이어갑니다. 뭐 해야지? 최대값, 최소값. 자, 이 최대랑 최소는요, 이 친구 포지션이야. 자, 맨 앞에가 2잖아요. 그럼 승우야, 최대값 얼마나 얘기지? 뭐 쓰면 돼? 1억 쓰면 돼요. 저거 이제 양수면 제가 최대값인 거야. 그리고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자, 제가 사실은요 나중에 또 하나 요청드릴 게 있는데 사실 기본형 정도는 그냥 좀 그릴만 하거든요. 한번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린 순서는요 시작점 먼저 체크할게요. 자, 여기가 0,0입니다. 여기에서 자, 모양은 이 모양이야. 하나 예쁘게 그냥 그릴 건데 자, 숙제하실 때는 하나만 그리시라는 거예요. 한 줄기만. 자, 오해하지 마. 원래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막 좌우로 그냥 끝없이 뻗어가는 그런 어떤 웨이브야. 사실은 파도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한 줄기만 그린 거고.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주기라던가 얘네들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 자, 먼저 최대랑 최소는요 쉽죠? 여기가 최대입니다. 2. 여기가
최소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이 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주기가 2분의 파이라는 말은요. 자 봐봐 이 말 이해돼? 위에서 설명하고 왔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지. 자 여기가 0이란 말은요. 현재 여기가 0이잖아요. 처음에. 그 한 주기를 끝나고 돌아오는 간격이 2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즉 여기에 x 값이 2분의 파이다. 어쩌면 주기를 표현하면 여기 끝점이 나와요. 다시 어떤 주기를 이용하시면 시작점을 알면 끝점이 나와. 처음에다가 주기를 더하시면 끝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자, 한 가지 상식을 또 약간만 좀 일단 오늘 다 주입을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 다 배우고 좀 감상해보면 어느 순간에 좀 아하 할 때가 올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 여기 있잖아. 자, 우리가 보통 요 x값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그래프 좀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나름? 자, 실제로 이런 말을 써. 아까 제가 위에서 주기성 이런 말 썼죠. 삼각함수의 가장 재밌는 성질이야. 주기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 한 가지가 더 있어. 삼각함수는 대칭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실 때 좀 예쁘게, 간격 다 예쁘게 그리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혹시 이 말 이해했으면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여기 있는 x가 혹시 얼마일까요? 힌트 하나 줘. 요게 60분법으로 90도거든요. 수고 혹시 이거 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해요? 45도입니다. 실제로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양 끝점을요 이런 거 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2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라고 쓸까요? 자, 앞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실 때 제가 지금 채우는 것 정도는 보통 최소한으로 그리는 게 좋긴 해요. 이 정도는요. 예의상. 그리고 자, 심지어 이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최대값 나오는 요 점 있지? 혹시 느낌의 아연아, 요 정도 x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뭘 것 같아요? 여기도 대칭성이 있어요. 여기도 길이가 똑같아요. 혹시 얼마게? 또 이거의 절반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좀 예쁜 함수입니다. 이래봬도. 자, 여기도 맞아고 할까? 자, 여기는요, 얘랑 얘의 중점이죠. 다들 중점 구할 줄 알잖아요. 평균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두 개를 더하시고 나누기 2까지 하시면 얼마지? 4분의 3파이, 8분의 3파인가? 맞나? 두 개 더하고 나누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네 포인트는 좀 찍어줍니다. 이 정도는요. 나중에 뭐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이런 것도 약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밑에 혹시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부터는 또 똑같아요. 그래프 보시면서 몇 가지 추가로 뒤에 나오는 거 설명드리고 넘어가서 한번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난 여기 치울게요. 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 필기는 이거 그렸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6번인가? 6번입니다. 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정의형, 치형. 야, 이거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용어 배운 다음부터는 앞으로 항상 이거 시고거든요. 그리고 자, 정의형, 치형은 매번 말하지만 그래프를 좀 보는 눈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민결아, 정의형 뭐게요? 자, 이제 그래프는 계속 있는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쫙. 정의형 뭘까요? 자, 혹시 아연아, 정의형 뭔지 아시겠어요? 하려입니다. 너네가 정의형은요, 사실 그래프로도 풀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x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 이번에 다 배웠잖아. 심지어 음수도 다 가능해요. 이 자리에는. 실제로 다 됩니다. 혹은 그래프 보시면 끊어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 같은 게 나와야 정의역 제한되는 거야. 가운데 뭐 딱 뭐 정근상 있다. 그럼 없는 거지. 얘를 그냥 쭉 가면 돼요. 대신에 있나 치역은 혹시 뭔지 알겠어? 아, 사실 제가 지금 그냥 이 문제로 풀고 있긴 한데 그 말 맞죠? 말하자면 최대랑 최소가 있는 문제니까 이 경우는 치역은 있습니다. 그렇잖아. y가 이렇게 제한되는데요. x쪽은 제한이 없잖아. y쪽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7번 몇 가지 7번까지만 쓸게요. 7번 이거는 약간 하나 필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인 함수죠. 약간 사인 함수에 어쩌면 기본형에서만 물어보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사인 함수의 기본형에서만 물어보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여기 제가 그래프를 딱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답변은요 그래프를 좀 더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방금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하나만 그렸잖아. 조기 함수란 말은 이게 무한히 반복이 돼요. 이런 게 이제 다 복붙이야. 엄청 많아요. 자, 얘 그래프 보시면요 이런 모양이거든. 혹시 아까 좀 그림 차다. 자, 혹시 약간 이거 뭔가 대칭 같은 거 하나 안 보이세요? 이 기본형에서. 자, 시간이 없네. 자, 결론적으로 사인 함수의 기본형에서는 이거 가끔 물어봐요.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을요 저희가 아는 표현인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 모양입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저희 봐봐 얘 있잖아요. 이걸 x축으로 접고 한 번 더 접으시면 딱 저 모양 나옵니다. 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원점의 대칭이 모양이다. 까지도 이제 사실 교재 나오더라고요. 언급드린. 사실은 어차피 이 내용도 그래프 그리고 볼 줄 알면 보고 하면 되긴 해. 원래는 혹시 못 볼까봐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 이거 제가 작년도에 하나만 필기해 볼래요? 이거 같은 말인데 또 어려워지면 간접적으로 기호로 나와요. 원점 대칭인 함수에 기호가 하나 있어. 설명드릴게요. 근데 원점 대칭은요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기호입니다. 쌤 왜 이거예요? 보시면요 사실 이게 약간 설명은 이식보다는 설명은 이렇게 쓰면 자 얘랑 얘랑 같은 식이긴 하거든요. 요렇게 하면 좀 설명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번 특강도 나오고 아까도 말했는데 이거 방정식을요 y는 가시면 함수 두 개지. 잘 봐. 오른쪽은 원래 함수 이거예요. 근데 왼쪽 보시면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분석할 때. 자, 질문. 여기는 왜 생기지? 보통? 무슨 대칭? y축 대칭할 때. 여기는 왜 생겨요? 우리 두 개를 같이 한 게 원점 대칭인 거 아세요? 지금 말하자면 얘는 지금 원점 대칭이야. 그게 얘랑 똑같아요. 딱 이 상태거든요. 얘를 x축, y축으로 적으시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설명은 이게 좀 괜찮은데 보통 교재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면 완전 대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지. 이 정도. 힘들었는데 코사인은 훨씬 쉬울 겁니다. 얘 100%입니다. 코사인은.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기본형 몇 개만 해볼게요. 힘들었다. 자, 이제 두 문제 제가 준비해봤는데 방금 했던 거 쭉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똑같으니까 배운 대로 해보시면 되고 기본형으로 외우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스페셜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인 함수, 자, 이렇게 생긴 게 사인 함수인데 자, 왼쪽에 있는 모양, 시작점, 주기, 최대, 최소까지 체크를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실 때는 딱 한 주기만 그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6번부터는 가급적이면 외우지 말고 좀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해보시고 특별히 기본형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 시간 드릴게요.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이 파츠가 A, B 두 개가 이 어떤 파동,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과학 시간의 파동인데 웨이브 영어로 이 파동을 묘사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인 거야. 주기라는 건 약간 그래프에서 가로의 이제 간격이 일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크단 말은 한 바퀴가 늦게 돌아요. 늦게. 주기가 짧단 말은 금방 이렇게 주기. 그리고 최대랑 최소가 크다는 말은 폭이 커요.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최대가 작다는 말은 파도가 작게 치는 거예요.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그거란 거지. 그러니까 파츠를 이해하세요, 먼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외우시는데 외우더라도 약간 이런 이해를 같이 하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그 활용 같은 데는 실생활에 방금 제가 말한 뭐 과학 시간의 파동이라던가 자연에도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느낌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거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제가 한 1분 20초 드렸는데 벌써 밑에 거 푸는 친구도 있네요. 저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랑 비교해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y는 4 sin x입니다. 4 sin x고요. 한번 모양부터 해서 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모양입니다. 자, 모양은요,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양수라는 가정일 때는 그 한 줄기, 처음, 맨 앞에 한 줄기입니다. 요렇게 이제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물론 대칭을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약간 대칭하면. 그 다음에 시작점. 자, 시작하는 점은요. x에다가 0을 그냥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0,0 지나겠죠. 그리고 자, 주기는요. 민규야, 주기 얼마 나왔어요? 2파이. 그쵸? 2파이. 이게 너네가 원래 하는 한 바퀴인데 요 자리가 주기 담당이야. 저기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아는 그냥 한 바퀴 맞습니다. 상당히 쉽죠. 한 바퀴인 거지.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최대랑 최소는요. 요 자리 역할입니다. 저 자리에 절대값이 최대고요. 저 자리에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음수인 걸 대비하는 거야. 음수일 때는 양수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기본형까지는 뭐 축에다가 그릴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장의 표준형부터는 하나 포맷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점 찍으시고 모양에 따라서 한 줄기만 그릴게요. 근데 그릴 때 약간 대칭 이렇게 예쁘게 좀 그리세요. 예쁘게. 그리고 자, 최대랑 최소를 찍을까? 여기가 4, 여기가 마사고요. 저기 있는 주기가 2파이란 말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파이라는 얘기야. 가장 짧은 간격이. 그럼 여기 x가 2파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작점을 알면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시면 돼요. 주기를 더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이런 것들도 추가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승우야, 여기 얼마니? 여기 내볼까? 여기 얼마니? 여기 얼마니?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90도, 180, 270, 360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4개가 다 찍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정의형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 이 X 쪽은 문제가 없는데 치역 쪽에서 조금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그래프가 이제 기본형은 약간 원점 대칭이야. 여기에 안 보이지만 약간 이렇게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자, 요게 표준형입니다. 똑같아요. 바로 갈게요. 자, y는 4 sin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건 매번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쉬는 시간 다음이요. 그리고 자,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자, 요거는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대입해 보시면 되고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번 그렇듯 요 자리가 생기면 이거구나 라고 또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y축 대칭은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거구나 라고 분석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문제인데 혹시 해보셨나요? 밑에 거까지 해보실게요. 자, 시간 오래 못 드리고 그냥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게 힘든 거는 다 지나갔어. 왜냐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가 처음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딱 이제 맛보고 나면 그 다음은 좀 비슷해요. 사실 코사인은 왜 이 짧은 시간에 같이 할 수가 있냐면 진짜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하나 관계가 있어 하시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밑에 있는 거 마저 풀고 조금만 쉴게요. 자, 저 바로 갈게요, 그냥. 자, 이번에는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그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 바로 그냥 한번 라이브로 그래프 바로 가볼게요. 자, 출발하는 점. 자, x에 0 대입하면 0,0 지납니다. 주기. 자, 얘 주기가 바뀌었어요. 요게 2니까요. 자, 이현아, 주기 얼마죠, 그러면? 즉, 얘는 뭐다? 위에보다 거의 절반만큼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작아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릴게요. 자, 여기가 파이란 얘기야. 그럼 대칭성으로 이런 것들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최대값. 자, 얘는 최대값 2겠죠? 최소는 마이너스이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올, 치역은 최대랑 최소랑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제구나. 자, 원점 대칭이죠. 자, 요게 쉬는 시간 다음용인 표준형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똑같고. 자, 요거 이번 특강 때도 한번 증가감소 이미지 말한 적 있잖아. 자, 4분의 파이네. 여러분 혹시 여기가 현재 4분의 파인 거 아세요? 4분의 파이고 시키는 대로 0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묻는 뭐 그런 그래프 문제입니다. 혜린아, 증가의 감소요? 요게 증가 이미지예요. 이렇게 나와도 그래프를 보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 혹시 민규랑 참일까 언제일까? 참. 이게 한 번 더 필기해 볼게요. 제가 앞장에서 원점 대칭이다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어쩌면 여기 있는 fx 자리에다가 sin x를 대입을 한 거예요. sin x를. 근데 기본적으로 sin 함수 기본형은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제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약간 이런 식의 요런 꼴 나오는 게 수학적으로 원점 대칭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맞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희 5분 쉬었다 할게요.